안녕하십니까. 지식사냥꾼 왈왈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 대한 현대과학의 오류라는 주제로 썰을 풀고자 합니다. 그 순서는 1. 공간, 2. 시간, 3. 에너지, 4. 현대과학의 우주 모델, 5. 새로운 모델 제시와 같은 순서로 되겠습니다. 먼저 공간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별들을 이렇게 관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별들이 지구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끼리가 또 서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 팽창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점에서 빅뱅이 있었다. 그러면 이 빅뱅, 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점에 공간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기에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요 점보다 작은 그런 공간에 공간이 압축되어 있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곳에 하다가 시간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뻥 하면서 터지면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팽창하고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따만한 공간이 요만한데 압축돼서 들어갈 수 있느냐? 공간이 압축이 가능하냐? 둘째,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팽창이 가능하냐? 창이 가능하냐? 셋째, 이 우주 공간 바깥에는 공간이 없느냐? 공간이 없는 공간, 공간이 없는 공간, 이게 존재가 가능하냐?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건 질량 있는 이 물건 주변에 이 공간이 왜곡이 된다고 합니다.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공간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을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태양 바깥에 있는 별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근데 태양이 막 밝을 때 관측을 하면 눈 망가집니다. 이게 태양빛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식 개기일식 때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반대편의 별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질량을 만나면 왜곡된다.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된다. 이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공간이 왜곡이 된다. 그래서 질량 있는 또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에 왜곡되어 있는 공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곡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이렇게 왜곡됩니다. 공간이. 그러면서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공간이 왜곡이 되는데, 그러면 물질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공간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원래 있던 공간이냐, 여기에 있는 공간이 물질과 함께 공간도 이동한 것이냐, 아니면 물질만 이동하고 공간은 그대로인 거냐, 물질만 이동이냐, 공간도 이동이냐. 물질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된다라고 하면 공간도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안에가 진공이었다. 물질이고 진공이었다. 그리고 진공이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간도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이동되어 있는 요 공간에 대해서 주변 공간이 채워야 되겠죠. 이쪽을. 맞아. 이렇게 채워야 되겠죠. 과연 공간의 속성이 이렇게 막 채워지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응? 공간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기 위해선 어떤 막 쪼개져 있는 그런 구조같이, 물과 같이 이렇게 막, 새로운 이렇게 최소 단위의 어떤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막, 늘어났다 모았다 하는 뭐 이상한 구조여야 되는데, 과연 우주의 구조가 그런 구조냐? 아니면 물질만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 공간과 물질은 서로 영향력이 없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간의 왜곡과는 또 서로 모순이 생깁니다. 또 하나, 공간이 축소될 수 있느냐, 팽창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우주 바깥에 공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공간을 창조하는 거냐, 또는 공간이 팽창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존재하는 공간은 우주 밖에도 존재를 하고 단지 물질의 분포만 바뀌는 것이냐.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못 듭니다. 우주가 무한 팽창이냐, 팽창을 멈추고 팽창해서 다시 수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직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문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입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30만 킬로미터 퍼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빛의 속도에서는 시간이 정지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시간은 천천히.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타임머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뱅을 관측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폭발이 딱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러 번. 폭발 타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타임이 다른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다중우주입니다. 다중우주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우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모든 물체는 움직입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여요. 여기. 나, 너.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서로 막 움직여요. 모든 게. 그리고 나도 눈, 코, 입, 손, 머리, 손발, 모든 부위가 다 따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체는 다른 시간을 흐릅니다. 다른 시간. 왜? 움직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공유합니다. 시간을 공유해요. 내가 본 걸 너도 보고, 네가 본 걸 나도 보고, 응? 같이 만지고 악수하고. 분명히 시간이 다른데, 존재하는 시간이 다른데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시간이 같다라, 존재하는 시간이 같다라는 주제가 돼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분명히 시간이 달라요. 측정해 보면. 그리고 같이 공유합니다. 시간을. 모순입니다. 모순. 분명히 너와 나는 시간이 다른데 분명히 같이 흘러가고 같이 움직입니다. 시간은 다르고 또 같아요. 참 모순되죠? 에너지.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중력이 있어요. 중력. 근데 A라고 하는 물체, 이게 이제 질량이 m일 때, 이 에너지는 mc의 제곱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B라고 하는 질량이 똑같은 m의 질량을 가지는 B,
요거 에너지도 mc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만 있을 때는 요 에너지가 맞죠. B만 있을 때도 요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A, B가 같이 딱 있으면 요 상호 작용,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분명히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E는 mc의 제곱, E는 mc의 제곱인데 이 두 개 있을 때 작용하는 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에너지, 이 움직이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오로지 중력,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질량은 정해져 있고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 에너지가 하고 질량이 움직임에 의해서 작게 작아질 수도 있겠죠. 질량이 줄어서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M은 질량은 그대로고 운동 에너지만 발생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만. 뭐에 의해서? 상대 다른 질량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에너지가 변경됐다. 전체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발생됐다. 그러면 질량이 줄느냐? 그렇진 않죠. 뭐냐? 블랙홀이 있습니다. 질량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 이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물체가 속도를 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질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빛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근데 E는 mc의 제곱에서 보면 오히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질량은 줄어야 됩니다. m이 줄어야 돼요. c의 제곱에서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m이 줄어야 돼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서로 당기면서 이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m이 줄어야 돼. 질량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서로 모순이 생깁니다. 우주를 살펴보면 이 보통 물질이라는 게 일반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으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보면 핵과 핵과 뭐 전자 뭐 이런 것들 막 있죠.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런 물질이 보통 물질입니다. 근데 우주를 살펴보면 이 보통 물질로 이루어진 이게 한 4% 됩니다. 4%. 그리고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게 이게 22%.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74%.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 중력은 없고 서로 멀어지게 하는, 서로 멀어지게 하는 특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물질은 서로 만유인력이 발자해서 서로 잡아당깁니다. 물질은 서로 잡아당겨요. 근데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죠. 근데 이 질량과 있는 물질은 서로 당기는데 순수한 에너지 형태일 경우, 이게 서로 당기느냐, 에너지끼리 서로 당기느냐, 오히려 서로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 방출. 이 에너지들은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오히려 막 퍼집니다. 멀리 퍼져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면 태양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 퍼집니다. 에너지가 퍼져요. 에너지가 뭉쳐있는 물질의 상태에서는 서로 땡긴다는데 물질이 아닌 에너지의 상태에서는 막 퍼집니다. E는 MC의 제곱이래요. 같은 거래. 서로 기본 속성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대 우주 모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은 물질에 의해서 막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디는 공간의 밀도가 높고 어디는 밀도가 낮고 물질이 이동하는데 공간이 생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성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는 팽창하는데 바깥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공간이. 시간도 모든 물체마다 흐르는 시간은 다 다르는데 또 같은 시간을 공유를 해서 서로 같이 막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한 몸이다 해서 시공간으로서 같이 왜곡되고 같이 움직입니다. 별이 있으면 시공간이 막 왜곡돼서 반대편에 있는 빛을 관찰할 수가 있게 합니다. 에너지? 이게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합니다.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어서 서로 땡긴답니다. 그런데 에너지 형태일 때는 서로 밀어냅니다.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뒤죽박죽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 빛입니다. 빛. 거의 대부분이 이 빛을 이용해서 관측을 합니다. 빛의 속성. 빛은 절대 속도를 가집니다. 절대 속도. 30만 킬로미터 퍼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절대 속도를 가지죠. 그리고 빛은 직진을 합니다. 직진. 그리고 회절을 합니다. 회절. 근데 빛은
입자인데 파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분명히 입자인데 파동이에요.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빛은.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간도 뒤죽박죽, 시간도 뒤죽박죽, 에너지도 뒤죽박죽, 그것을 관측하는 빛도 뒤죽박죽. 그렇게 뒤죽박죽인데 우리는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관측이 되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뒤죽박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너무 복잡한 성격,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오로지 수학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기준점 정해서 이렇게 막 수식을 막 이렇게 합니다. 수식으로 막 표현해요. 그럼 증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학에서는 공간 무시합니다. 무시. 시간 무시합니다. 에너지 상태 무시합니다. 오로지 공간의 기준점 좌표로 표시합니다. 시간 그냥 기준점에서 좌표로 갑니다. 공간 기준점에서 그냥 좌표로 갑니다. 공간과 공간의 모순은 무시합니다. 오로지 공간. 시간과 시간의 관계도 무시합니다. 그냥 시간. 그러니까 수식으로는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델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꼬여버려요. 모순이 됩니다. 공간은 서로 막 꼬여있는 공간이고 시간도 꼬여있는 시간이고 에너지도 막 뒤죽박죽이고 이걸 관측하는 도구도 막 뒤죽박죽이고 그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이게 참 멋진 우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현대과학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히 여기에 반박을 못합니다. 왜? 수학. 엄청 복잡한 수학. 이 수학으로서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증명. 이걸 증명하는 이 과학자들, 수학자들은 천재죠. 천재. 그리고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 수학을 모르는 일반인. 천재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증명한 수학으로서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한 그런 우주 모델에 대해서 감히 반박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간도 꼬여있고 시간도 꼬여있고 에너지도 꼬여있는데 그걸 관측하는 도구도 꼬여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대요. 이게 바로 현대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공간. 시간, 에너지. 이 기본 요소.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 세 개. 그래서 먼저 공간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영역으로 놓고 공간을 변하지 않는 영역을 놓고 세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시간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고 세 번째, 에너지를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고 봤을 때 첫째, 공간을 변하지 않는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는 변합니다. 왜? 변화의 기준이 시간이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변합니다. 에너지를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을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공간 멈춰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라고 하는 건 시간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또 하나, 에너지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의 상태가 그대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가 뭔가 변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살펴보는 게 과학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의 변경에 따라서 에너지의 변경, 물체의 변경, 뭔가 변경되는 걸 살펴보는 게 과학인데 이거나 이게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요게 절대적 불변 이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학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없다가 아니라 그냥 공간에서 이런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진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잡음으로써 이상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한다고 합니다. 팽창.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한다가 아니라 이 우주의 우주 공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주 공간이 그대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체들은 중심을 향해서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합니다. 빅뱅의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주 공간을 그대로 놨을 때 수축을 합니다. 밀도가 낮아져요. 서로 가까워집니다. 공간이 서로 가까워져요. 그런데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물질의 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비율이 축소돼요. 비율이. 우주 공간의 크기가 그대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살펴봤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공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그대로다. 공간이 불변이다. 이거를 변수로 공간 불변으로 놨을 땐 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서로 공간이 늘어났을 때 차지하는 만큼의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면 요만했던 별의 크기가 요만해지는 겁니다. 별이 축소하는 거죠. 어떻게? 별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느냐? 별이 있습니다. 은하가 있죠. 별, 은하. 이런 것들은 은하를 보면 이렇게 막 회전을 합니다. 은하끼리. 은하 안에서도 중심을 향해서 회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하에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죠. 우주가 그대로 있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별들이 작아지면서 회전을 합니다. 각각의 무게중심을 찾아서 무게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은 불변이라고 했을 때 현재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별이. 근데 1초 후의 미래, 이게 이제 중심일 경우 1초 후의 미래는 이게 각각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각각 자기 무게 중심으로 향해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 중심을 향해서 또 이렇게 회전을 하죠. 모든 것의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중심을 향해서 회전을 한다. 이걸 모델로 하면 A와 B 이런 별들이나 이런 것들의 미래에는 그 중심에서 회전하는 이런 회전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이것과 별과 별 사이는 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대로인데 멀어진 것처럼 느낀다. 했을 때 중심을 향해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모습이죠. 시간의 모습.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이렇게지만 미래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미래를 쭉 연결해 보면 그게 바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불변했을 경우 시간은 각각의 물질의 중심을 향해서 미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심을 향해서 에너지가 축소하는 겁니다. 공간이 팽창이 아니라 공간은 불변이고 시간을 따라서 에너지의 공간이 축소되는 겁니다.
시간의 축은 어디? 시간의 축은 물질과 물질의 무게중심. 우주 팽창을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은 그대로고 시간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소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수축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물질과 어떤 물체가 있죠. 물체 있으면 물체 무게중심으로 해서 시간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아주 세밀하겠죠.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건 입자입니다. 빛은 입자. 시간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미래를 향해서, 중심이 미래니까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미래를 향해서 움직일 때 빛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절대적이니까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어야 되려면 시간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축을 횡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장이 되겠죠. 파장. 그리고 이 개수가 주파수가 될 거고, 이렇게 갔을 땐, 이 직각으로 이렇게 갔을 땐 이게 파장은 짧고 주파수는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파장은 길고 주파수는 낮겠죠. 그리고 이 시간축을 따라 움직이는 이 물체에서 이 빛을 봤을 때 이 빛의 속도, 이 나가는 요거는 이 거리는 30만 킬로미터 일정할 거고, 이 우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던 이 시간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항상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빛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움직인다 했죠. 분명히 움직이는 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시간의 이 축을 거슬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파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빅뱅에 있어서 요만한 데서 이렇게 팽창을 한 게 아니라, 빅뱅은 물질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느 시점에 스파크, 어떤 시간과 물질의 어떤 축이 작동을 한 겁니다. 시간축이 동작을 한 겁니다. 우주에서
동시자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 물질은 시간의 축에 따라서 축소된다고 했죠. 그리고 물질 자체의 성격은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게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당겨지는 힘은 시간의 특성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시간의 특성이니까. 에너지는 서로 미는, 서로 멀어지는, 서로 미는 힘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이 딱 정해졌죠. 공간, 불변, 시간, 축소,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축소된다. 에너지는 미는 힘만이 존재한다. 빛은 입자면서 시간 축을 가로지른다. 빅뱅은 공간이 축소되고 에너지도 축소되고 시간도 뭉쳐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축이 정지되어 있는 걸 어느 시점에 시간을 정지해서 작동시키는 역할만 했다. 그러면 이 시간축을 작동시키는 역할은 무엇이 했을까? 그 가장 유력한 게 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핵이라고 하는 걸 관측을 해보면 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움직임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빛의 속도하고 동일합니다. 빛의 속도하고 동일하다는 건 전자는 시간이 정지되었다는 거죠. 전자는 우주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미 각 에너지, 물질들, 시간과 이런 했을 때 전자라고 하는 건 계속 시간 전지 상태에서 흐르지 않는 데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전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자는 계속 존재하지만 시간은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빵 했을 때 이 전자가 뭔가 스위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게 74%인데 이게 미는 서로 멀어지게 하는 역할만 하는 미는 힘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다? 에너지. 이게 시간축을 흐르지 않는 에너지. 이게 암흑 에너지고 요거는 서로 미는 힘만 가지고 있죠. 이게 순수한 에너지의 성격입니다. 이게
시간축을 만나면 암흑에너지가 시간을 만나면 시간의 특성을 따라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중력이 작용하는 건 시간의 특성이죠. 이거 중력은. 암흑에너지는 시간의 특성에 따라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시간의 축을 만나지 않았을 때 암흑에너지, 서로 미는 힘만 있는 암흑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는 아주 단순한 성격, 불변, 시간, 축, 축소, 축소, 에너지, 미는 힘. 암흑에너지는 시간을 만나지 않은 에너지. 빛은 시간축을 가로지르는 입자. 빅뱅은 물질과 시간축이 만나는 어떤 이벤트. 전자는 빅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 그런 시간이 정지되어 있으면서 계속 움직인 그런 존재. 아주 간단한 이런 기본 속성으로 우주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속성으로 아주 어렵게, 그리고 왜?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설명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의 입자면서 파동성을 가지는 이런 파동,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황당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지구가 돈다. 지동설. 사실은 우주 팽창이 아니라 우리가 축소하는 거다. 고정관념을 바꾸면 보다 심플하고 명확한 우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